자, 4차 방정식에서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4차 방정식에서의 근을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보기차식이죠. 우리가 보기차식은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식의 꼴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값을 냅두고서 상수항을 가지고 가운데 이제 10x제곱을 가져오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0x제곱을 가져오면서 뒤에 있는 값이 제곱수가 오도록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이때 플러스 10일 때는 마이너스일 거고 마이너스 25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5x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때 뭐가 좋아? 얘가 더 나아요. 그래서 x 4제곱 얘는 플러스 10x제곱에 플러스 25는 마이너스 25x제곱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앞에 있는 놈은 x제곱 플러스 5의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고 뒤에 있는 거는 5x의 완전제곱식. 그럼 얘를 이제 합차를 해주게 되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을 앞에 있는 요 식에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의 근을 감마, 델타라고 놓게 되면은 우리 좀 위에다가 올려가지고서 써볼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근각계수를 좀 해주게 되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알파, 베타는 5가 되죠. 그리고 감마 더하기 델타는 얘도 5가 되고 그 다음에 감마 곱하기 델타는 얘도 5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값을 구하게 되면 얘는 25 마이너스 10 그래서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의 제곱값은 25 얘도 마이너스 10이 돼서 얘도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이제 분자값은 15 더하기 15가 될 거고 아래 분모는 25가 돼서 얘는 5분의 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더해주시면 답은 5 더하기 6이니까 5 더하기 6은 11이 되겠네요. 자, 얘는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죠. 모든 근의 합은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요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n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를 좀 얘기를 해주면 일단 xn차 더하기 a 그 다음 bxn-1차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 c가 상수항이라고 할 때 일단 모든 근의 합은 최고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인 마이너스 a분의 b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근의 곱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근의 곱 같은 경우는 n이 짝수일 때와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로 좀 나뉘어요. 짝수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갈 때 식으로 갔을 때는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짝수가 되면은 그때는 그대로 a분의 c가 곱이 되지만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가 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3차항 계수가 0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그냥 0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뭐 실근의 합을 구하라던가 실근의 합 아니면은 뭐 양근들의 합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꼭 이놈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11번입니다.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기차식이죠. 우리 보기차식의 식의 종류는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실근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제곱을 우리가 라지 x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얘는 근을 이제 라지 x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라지 x가 만약에 양근을 갖게 된다 그러면 얘는 x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 3이라는 이런 식으로 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x는 뿔마 루트 3, 즉 양근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4차에서는 뭐가 된다? 서로 다른 두 시근으로 바뀌어요. 서로 다른 두 시근. 그리고 라지 x가 0이라는 근을 갖게 되면은 이때는 그럼 x제곱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x는 0이라는 무슨 근? 그렇지, 중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0을 근으로 갖게 되면 2차 방정, 즉 4차에서는 다시 중근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라지 x가 음근을 갖게 되면은 얘는 x제곱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x가 뿔마 루트 3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음근을 가질 땐 4차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든 근이 실수가 된다라는 거는 얘는 양근 두 개를 가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양근을 볼 때 얘는 지금 합, 우리가 이제 근의 부호는 합과 그 다음에 곱과 그 다음에 판별식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일단 두 근의 합은 6이니까 양수니까 얘는 볼 필요 없고, 두 근의 곱이 k-8인데 얘는 뭐 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양근 두 개를 곱하니까 곱이 양수야겠죠? 그래서 k가 일단은 8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얘도 뭐가 돼도 되냐면은 중근을 가져도 돼. 그러니까 양근 두 개도 되지만 사실 양근 하나랑 모두 돼? 염두근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곱부분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등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판별식 D를 해주게 되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는 항상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0 이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K는 17보다는 이하가 되죠. 아이고, 8이 아니라 K. 그래서 최종적으로 K는 8보다는 크고 17보다는 이하여서 개수를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해주시면 답은 10개가 되겠네요. 12번. 서로 다른 실근. 보기차식이야 또. 그죠? 보기차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일단 양근을 갖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음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했을 때 라지 x제곱 마이너스 4 라지 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일 때 일단 합, 곱, 판을 본다고요. 근데 얘는 일단 양근과 음근을 갖기 때문에 합이 4인데요. 얘는 양수인데 이건 그냥 결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곱이 a-3인데 곱이 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곱이 음수가 되면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는 그대로 3보다 작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죠. 13번. 방정식에서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요. 자, 얘는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2차항 계수를 기준으로 3차항과 1차항, 그 다음 4차항과 상수항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상망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요, x가 0이 아닌 근을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도 상관없고 뭐 x제곱으로 묶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x제곱으로 저는 나눠줄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때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는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이때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앞에 있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t제곱 마이너스 2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요 앞에다가 쓰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뒤에 있던 플러스 2가 사라지니까 는 0이 되고요. 그럼 얘는 t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식을 넣었을 때 t라는 애는 얘가 이제 근을 0을 근으로 갖거나 또는 t가 3을 근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 0이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다라는 식이 되고 이 식을 다시 우리가 2차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양변에 x를 곱했을 때 얘는 x제곱 더하기 x는 0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x가 아니라 앞에 있던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애는 허근을 갖는 애고요. 뒤에 있는 놈은 판별시티를 했을 때가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의 두 실근을 구해주면은 실근의 합은 근각계수에 의해서 3이 되는 거죠. 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x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0. 그러면은 x 4제곱에 마이너스 3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내림차순의 정리를 해놔봤더니 얘는 또 무슨 방정식? 그렇죠. 상반 방정식이야. 그럼 상반 방정식은 0이라는 해를 근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이때 이제 t에 관한 식에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t는 0 또는 0이 아니라 왜 0이라고 했죠? t는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치환한 거 되돌려주게 되면 x 더하기 x분의 1이 4이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죠. 넘겨서 양변에 x를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도 판별식 D를 해주게 되면 얘는 이제 허근을 갖게 되는 애고 오메가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실근을 갖게 되니까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서의 실근의 합은 뭐가 된다? 4가 됩니다. 항상 어떤 근의 합 이런 거는 근각계수로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하여서 보기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이 딱 눈에 보였을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일단식을 정리해 주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의 이제 조립제법의 조금 팁이라고 한다면 내가 x에다가 몇을 넣었을 때 이 a라는 애들이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여기 지금 앞에는 3a이고 뒤에 마이너스 6a잖아요. 그러니까 이 x에다가 2를 넣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조립제법을 2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6, 3a, 6a. 딱 이쁘게 0이 되죠. 그리고 나서 남은 애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진 않죠? 그래서 식의 형태로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일단 x-2 인수로 갖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a는 0 이렇게 일단 식이 정리가 되었어요. 기억을 볼게요. 3차 방정식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한다. 얘는 적어도 하나가 맞죠, 그죠?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실근을 갖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 식이 아니더라도 모든 3차식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모든 3차식은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무조건 갖게 됩니다. 니은 오직 하나의 시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1이래요. 자, 오직 하나의 시근은 지금 우리가 시근의 2라는 걸 구했어. 그럼 뒤에 있는 2차식. 뒤에 있는 2차식의 판별식D가 음수면 오직 하나의 시근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 D를 해주게 되면은 제곱 마이너스 4 AC 요 값이 음수면 되고요. 그럼 이때 정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A에다가 만약에 0을 넣게 되면 양수가 되지. 근데 그 다음에 1을 넣게 되면 음수 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는 최소값이 1이 맞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시게 되면은 디귿을 보게 되면 얘는 중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면은 일단 중복되는 근인데 이 중복되는 근 같은 경우는 2개도 되고 3개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앞에 일단은 x-2라는 근이 하나가 있었고 그럼 뒤에 있는 식을 쌤이 hx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a 그리고 여기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할 때 일단 첫 번째 알파랑 베타가 같은 즉 hx 자체에서 중근이 나오는 걸 먼저 구해본다고 하면 이때 판별식 D 그럼 아까 판별식 D 마이너스 12a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얘가 0이 된다는 거고 이때 그러면 a가 가능한 거는 12분의 9, 즉 약분해서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중근을 가질 때 알파가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야? 2랑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이제 근을 가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a라는 요 hx라는 식에서 얘가 근을 가지려면 h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3a가 0이니까 그럼 이때 a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가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방정식의 한 근이 2일 때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문제에서 근을 알려줬고요.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2를 대입해가지고 a를 구해도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나는 나머지 알파, 베타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a-10 자, 2가 근이니까 1, 2, 4, 8 그러면은 a 더하기 8 해서 얘가 이제 10이 돼서 0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은 2배의 a 플러스 8이 얘가 몇이 돼야 돼? 1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야겠다. 여기다가 옮겨서 적어볼게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약분해주면 5고 그래서 일단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뭐가 된다고? 애플8이 5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다시 5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때 새로운 나머지 두 근의 합은 일단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이 5가 되는 거죠. 얘는 따로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각계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값은 제곱의 마이너스 10, 그래서 6이 되죠. 그래서 답은 6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얘도 일단 3차 방정식이 중근이랑 그 다음 다른 한글을 갖도록 한대요. 그럼 일단 조립제법을 항상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인수를 쓰게 되면은 1, 그 다음에 3a 플러스 1, 그 다음 2a 마이너스 a. 이때도 아까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냐면 x에다가 내가 몇을 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3a랑 2a 마이너스 a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x에다가 조립제법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1, 그 다음에 1,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0이 되죠. 자, 그러면 이때도 이 식은 x 플러스 1,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a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때 또 뒤에 있는 식을 hx라고 정리를 했을 때 항상 첫 번째는 뭐느냐? 얘가 이제 hx 자체에서 중근이 나오는 경우가 가능하죠.
그러면 판별식 D를 해주게 되면은 제곱에 마이너스 4AC 요게 이제 0이 되면 되고 그럼 이때는 A가 0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9분의 4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을 이미 근으로 가질 때 마 1이랑 다른 근 한 근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되겠지. 그러면 hx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면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가 0이 되고 이때 a는 몇이 돼요? 4분의 1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내가 a에다가 4분의 1을 넣었을 때 알파가 절대 남은 한근이 마이너스 1과 다른지를 사실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는 중근이랑 그리고 다른 한식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3중근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a를 4분의 1 대입했을 때 x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지 않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해 주시게 되면 답은 더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36으로 묶었을 때 4, 46에다가 플러스 9가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위에다가 올려주고 그래서 답은 36분의 마이너스 7이 되겠어요. 자, 얘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요. 또 무슨 식이에요? A를 또 미지수로 잔뜩 갖고 있는 우리가 4차식이니까는 일단 항상 첫 번째보다 조립제법. 1, 0, 그 다음에 A-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런 건 분배를 해주시고 마이너스 A.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A에다가 X에다가 몇을 넣게 되면 얘가 사라질지를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게 되면 1마 1마 1, 1, A마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2A.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X에다가 2를 넣게 되면은 1 마이너스 플러스 2, 1, 2, A, 2A. 그래서 일단 순식간에 두 식은을 구했어요. 그럼 남은 식이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인데 얘가 일단은 무슨 근 가지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지면 돼. 그러니까 판별식 t가 일단 0보다 크면 되겠죠. 이 식을 또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1 마이너스 4 ac 요게 일단 0이 된 얘가 일단 0보다 크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a는 4분의 1보다 일단 작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내실근이거든요. 즉 마이너스 1이랑 2라는 근을 이미 가졌어. 근데 얘네들이 그 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되면 안 되냐면 1 마일 플러스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는 4 플러스 2 플러스 a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되면 안 돼서 이때는 a가 또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6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범위로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게 되냐면 a는 최종적으로 답을 적어줄 때는 a는 마6보다 작고 다시 마이너스 6에서 출발해서 다시 0까지 가고 다시 또 0에서 출발해서 a는 4분의 1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고차방정식에서 두 허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 3차는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1, 1, 마이너스 2분 21. 우리가 이제 고차방정식의 조립제법을 할 때는 어차피 마지막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 자체가 21이랑 똑같아져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누구에서 오냐? 여기 앞에서 우리가 곱해져서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즉,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반드시 상수항의 약수에서 골라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몇을 고르면 편할까요? 여기서 3이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 7이나 이런 것들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x에다가 한번 3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을 넣어보겠습니다. 1, 3, 2, 6, 7, 21. 그래서 딱 0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한근은 3이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인데 근데 이때 얘가 두 허근을 갖죠. 그러면 두 허근에서 자, 우리가 허근이라는 근을 가질 때요. 얘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으로 작성한다고 하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 식과 같아질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의 모습이 x에다가 몇 는 거야? 2는 거랑 같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끝납니다. 즉 4 더하기 4 플러스 7. 그러니까 뭐 근각계수를 해가지고 대입을 해도 되지만 굳이 시계값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면은 그냥 대입해서 값을 더해주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7은 답은 1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3차 방정식에 다시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얘도 조립제법.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딱 개수를 보니까 다 더했네. 다 더하면 다 더하면 다 더하였더니 0이다? 이러면은 얘는 반드시 x-2를 인수로 갖는다. 즉 거꾸로 x는 1을 해로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딱 0이 나오고 나머지 여기서 또 무슨 허근이 나오겠죠. 그러면 허근을 갖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인데 요거에 이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정리하시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의 값이니까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를 하면 얘가 0이 되고 남은 1만 남겠지. 그러면은 얘는 양쪽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답은 2로 정리가 됩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요거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은 요건 우리가 익숙한 곱셈 공식이죠. 그쵸? 그래서 곱셈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합에다가 그 다음에 각각의 이차항 계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그 다음 마지막으로 3 알파 베타 감마까지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를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값은 3,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 값은 마이너스 3을 토반되면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두 놈을 가지고 다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의 값을 구하게 되면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제 두씩 곱한 값 하면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는 10 더하기 9 즉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해서 1이 아닌 나머지 세 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1을 근으로 간다 봅니다. 그래서 항상 고차 방정식에서는 4차는 상반 방정식이 아니라면 일단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 1을 넣으면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올라가서 6, 6, 마사, 마사.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여기서는 문제에서 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감마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즉 얘도 우리가 근각계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일단은 합은 몇이에요?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차항의 근각계수에 의해서 4가 되고 그 다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값은 1분의 6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구하줘야 하는 값은 16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서 답은 4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유형 7입니다.
다음 다항식이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 B, C, D가 실수라는 거는 개수가 실수라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얘는 켤레근, 허수를 근으로 갖는다면 얘는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아래 보니까 일단 1이라는 애가 0이 되고 1 플러스 2i를 대입했을 때도 0이 된다는 건 여기선 해가 1이랑 그 다음 1 플러스 2i를 갖는다는 거고, 아까 이제 가해 조건에 의해서 얘는 켤레근 1 마이너스 2i를 또 동시에 근으로 갖는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식을 작성하는 게 좋냐면, 얘는 근각계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를 알 때는 식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계수 비교를 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B, C, D를 구하는 게 아니라 F형분의 F5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fx는 일단 최고차 한계수 a라고 두고, 일단 해는 x-1 실근 하나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켤레근의 합은 2, 곱은 5가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f5 값은 5를 대입하게 되면은 a 곱하기 4 곱하기 25 마이너스 10 더하기 5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f에다가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5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f5를 f0으로 나눈 값은 일단 위에는 4, a에다가 곱하기 옆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2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모에서도 마이너스 a에다가 옆에 5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위아래 약분을 해주면 a는 실수인데 여기서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a가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그대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가 4가 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으로 정리가 됩니다. 26번.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주었을 때는 무리수근을 가질 때 얘가 켤레를 갖는다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요 두 놈을 가지고서 일단 식을 하나 작성을 하게 되면 얘는 일단 합이 마이너스 2고 곱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합 x 부호반대에다가 곱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2차식을 작성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차 한계수와 상수항을 가지고 얘를 계수 비교에 의해 옆에 있는 1차식을 작성하게 되면은 얘는 x-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a라는 거는 2차 한계수이기 때문에 2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1차 한계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두 값을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빼게 되면 똑같은 건 날아가고요. 답은 4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2. 우리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었죠? 그렇지. 마이너스 i로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또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켤레간을 갖겠죠? 그러니까는 플러스 i를 또 근으로 갖게 되고, 그럼 이거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의 근과 최고차 한계수와 상수항을 이용해서 뒤에는 x 플러스 3 이렇게 식이 작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a는 2차 한계수인데 2차 한계수는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a가 3이 되고요. 그 다음 1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1밖에 안 되는데 b는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1이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값을 더해주게 되면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방정식 3차 방정식과 그리고 한근이 ai라고 줬어요. 그러면 실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또 켤레근을 갖겠지. 그죠? 켤레근을 갖기 때문에 ai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ai를 일단 근으로 가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근은 뭘 갖지 모르니까 t로 일단 놓읍시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알고 있는 거는 1차 한계수와 상수항이죠. 그럼 1차 한계수와 상수항이 어떻게 되냐면 근각계수를 봤을 때 일단 이 부분은 두 근의 합이에요. 둘씩 곱한 거의 합이지.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 그러면 일단 앞에 두 개로 곱하게 되면은 얘는 a 제곱이 될 거고, 그죠? i 제곱과 마이너스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t 곱하기 ai와 그
그 다음 더하기 또 t 곱하기 마이너스 AR. 그럼 얘네들은 또 날아가게 되죠. 이때 A는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세근의 곱을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세근을 AI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AI 곱하기 또 t. 얘는 이제 우리가 3개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되죠. 근각계수에 의해서. 그럼 이때 마이너스는 사라지고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a제곱이 아까 몇이었어? 2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t가 6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k라는 거는 모든 근의 합의 부호반대인데 여기서는 켤레근을 두 개를 얘는 이제 순허수기 때문에 더했을 때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t랑 같고 그래서 답은 k는 3이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cm씩 차이 나는 3개의 구의 부피를 합한 것과 같은 이제 부피의 구를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이 새로 만든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래 구 중에서 가장 큰 구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1cm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차이가 1씩 나는 반지름의 구의 반지름을 정의를 내려보면은 r-1, 그 다음 r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 만든 거는 그럼 거기서 가장 큰 거에서 1cm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r 플러스 2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미지수를 항상 설정을 해놓고서 반드시 뭘 해놔야 되냐면 r은 1보다 일단 크다. 왜냐면은 반지름의 길이자는 다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설정해놓고 문제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구의 부피는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랬을 때 식을 작성을 해보면 3분의 4 파이 r-1의 세제곱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 플러스 1의 세제곱은 3분의 4 파이 r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일단 똑같은 3분의 4 파이는 약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3r 세제곱에 플러스 6r 이렇게 정리가 되고 오른쪽은 r 세제곱에 플러스 6r 제곱 플러스 12r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r 세제곱에 마이너스 3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r 플러스 4는 0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4의 약수 중에서 이제 고르면 되는데 4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1, 4, 1, 4 그래서 여기는 허근 갖는 거 딱 보이시죠? 그래서 r이 4가 되고 이때 새로운 구의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6이 됩니다. 한모설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에서 밑변의 길이 그 다음 세로의 길이를 각각 1cm, 2cm씩 줄였대요. 그리고 높이를 2cm로 늘렸다고 했을 때 여기는 아마 가로가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x-1, x-2, 그 다음 x 플러스 2의 부피가 10이 되었다라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각각의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생성을 해줬을 때 x라는 애는 2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 반드시 챙겨가세요.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식 전개했을 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앞에 x 마이너스 1은 10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걸 이제 조립제법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에서 우리가 이제 6의 약수에서 반지름이 이제 길이가 될 만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3을 한번 넣어봅시다. 1, 3, 2, 6 2, 6, 0 딱 이렇게 되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허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 3밖에 안 되겠네요. 31번 그림과 같이 원밖의 점 P에서 접점을 그었을 때 우리 접선과 원에 대한 이제 관계식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원이 있고 이렇게 사이에 변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 가운데 점을 P, A, B, C, D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공식과 그 다음 삼각형 원이 있고 원 밖의 점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 점을 P, 여기를 A, B, 그 다음 여기는 C,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식이 뭐냐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끼리의 곱,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값이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 식에서는 어떤 공식이 있느냐? PA의 제곱이 뭐와 같다? PB 곱하기 PC와 같다라는 공식을 써주게 되면 됩니다. 이때도 이제 변의 길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x에 대해서 이 x에 대해서 각각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반드시 챙겨야 돼요. 일단 PB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판별식 d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양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들은 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성립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준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PA의 제곱은 PB 곱하기 PC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 제곱은 일단 24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B는 곱해주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 다음에 얘는 이제 BC가 2x이기 때문에 더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얘가 딱 여기 x제곱과 플러스 4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의 완전제곱식에 마이너스 x제곱은 24 x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 24 x제곱을 다시 넘겨오면요,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5 x제곱은 0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다시 5x의 완전제곱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x제곱 한 번은 더하고 마이너스 4, 그 다음 x제곱 한 번은 빼고 5x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각각의 x값을 구해보면 여기서는 x가 4랑 1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여기서 플러스로 바뀌었어. 플러스죠. 그럼 여기서는 4, 1 그대로 가져오면서 x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1이랑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을 갖지 않죠. x 음수만 안 되니까. 그래서 x 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x 값의 합은 5가 됩니다.